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사주, 또 어떤 기운이 있기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1강부터 7강까지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거의 나이를 많이 들었지만 초중 시기에 부모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아이의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자리 이동이 많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까, 또는 자녀와 공감 지수 높이기,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하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자녀와 학부모가 에너지를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다면 물론 이제 공부를 결과적으로는 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서로 다르다면 부모와 아이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아이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에너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감 지수를 높여서 아이를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아이들과 의견이 좀 있을 때 가끔 하는 그 아재 개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일단 개그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 경기하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5개의 공이 있고요. 또 밑에도 5개의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주제를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생각하셨어요? 예, 대단합니다. 먼저 생각을 하셨다면 땡땡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게 그림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공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 공은 다시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역시 공이 갑니다. 아재 개그죠?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에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 관계에서 공감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자어로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느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에너지가 다른데 그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느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의 에너지를 알아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속상하죠. 아이가 부모님의 여러 가지를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엄마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 또 아들 또는 딸은 이런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 엄마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생각도 해주고, 또 나는 부모인 나는 너가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최대한 이해를 해주려고 해.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는 것, 그것이 공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공하는 사주는 중학교에 막 들어간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의 사주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에 계속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하는 아이들과 소통을 주로 해와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의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1이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생활해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능력 발휘를 3년 동안 얼마나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7, 80%는 이미 개인이 확보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왔고, 나머지 뭐 20% 또는 뭐 많으면 30% 정도는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업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거의 뭐 6, 70, 7, 80 이렇게 확보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은 그거를 잘 관리하고 정리해서 결과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중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여러 가지 성정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성정에 맞는 공감을 이루어내고 그 뒤에 개선할 학습 방법이나 태도가 있다면 교정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것이 나중에 3년 후에 가장 좋은 결실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주인공은 개축년 임신월 임진일 무신시, 자, 이렇게 태어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니까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올라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집에서 부모님과 많이 생활을 하죠. 부모님의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학생이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리 이동이 많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부모님이든지 학생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집에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지. 예. 그리고 공부를 시작할 때 한 군데서 지금 여기 탁자에서 또는 너 책상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리 이동이 많니?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이죠. 불만. 이거를 아이한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부모라도 당연히 이 위 세 가지는 어느 집이나 있을 수 있는 일상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입장으로 보면 이 학생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부모와 어떤 뭐 불만이 있거나 부모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 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자리 이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아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얘기한 것을 부모가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안타깝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8글자 속에 부모가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천간에 2개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글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임수는 갑을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신임계까지 자연의 이치로 보면 생명체가 갑에서 시작을 해서 신에 이르러서 드디어 완성되고 임수에 풀려서 개수를 지나 갑목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임수라고 하는 글자는 갑에서 출발해서 신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완성이 되고 암흑 세계죠. 자연으로 보면 생명체가 다 끝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없고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이고, 또 물질을 만드는 또는 육체를 만드는 정화 중력 에너지와 정임합을 해서 중력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 성향대로 글자 그대로 밖으로 엄청 환하게 드러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감춰지는 에너지, 뭔가 다음 갑목 탄생을 위해서 은밀하게 자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수가 적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는 더더구나 임 두 개의 임수 글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어떤 양의 세계라기보다도 임 글자 의미는 의무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을 많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나의 에너지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부모님은 왜 말수가 없냐고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나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해도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강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선생님을 판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이면은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선생님의 강의도 그냥 뭐 그러네,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자리 이동이 많다. 왜 이게 자리 이동이 많을까? 이걸 십신으로 생각한다면 뭐 급제이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많나?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글자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의 이치로 보면 임수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흐르는 물의 속성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토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적은 한 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에너지보다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려는, 또는 지지 구조를 보면 신중, 임수, 진중, 개수 또는 신중, 임수, 이런 글자 구조들이 어떤 수기의 성정을 더 강화시키기에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좀 이동하는 속성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성정,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은 부모가 아이의 에너지를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이래. 그러면 무조건 한 군데에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학생에게 불만하고 꾸중하면 오히려 이 학생은 비뚤어져 가지고 더 부모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강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학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모님의 에너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꾸중을 먼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가장 큰 자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이 학생의 가장 큰 가치관은 자기 어떤 주체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아이에게 꾸중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어떤 아이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주고, 그래, 이쪽으로 와서 공부했어. 대신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왜 이동을 했냐고 꾸중하는 것보다 훨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줬다. 인정을 해주고, 또 내가 자리를 비록 옮겼지만 여기에서 집중하고 훨씬 더 몰입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내서 또 엄마에게 칭찬받아야지, 이런 에너지가 아이는 강한 거죠. 따라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서로 공감해 줄까 하는
부모의 노력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주를 조금 다시 보면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월이 요구하는 것은 화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직 과일 열매 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화기를 제공해서 과일을 튼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주에 화기가 전혀 없습니다. 시절 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절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월의 상황을 생각해도 주변에 어느 곳이나 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군데에서 자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뭘까? 해결책은 아이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주는 것도 해결책이고 나중에 이제 한 대학생 정도 된다면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죠.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게 여건이 되면 뭐 해외에 가서 공부할 공부를 하게 배려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수라고 하는 글자 속성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왜냐하면 갑을병저 무기 경신까지 그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부터 시작해서 성장한 결과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가득 차죠. 그 신금이라는 정보를 인수에 넘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총명한 그런 구조이고요. 총명한 그런 구조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 중에 들어있듯이 신축 이렇게 되면 뭔가 창의적, 사술, 해진, 인미 이런 특성과 함께 창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창의적이죠.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학생이 생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공부는 못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면이 있긴 한데 나름 공부를 잘하죠. 신축이라고 하는 글자 에너지, 이런 글자 에너지가 있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절과 시공이 잘 맞지 않아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가 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생을 학부모님이 이해할 때 그런 거를 잘 고려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신묘, 기해, 무진, 정사 이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얼른 눈에 띈 사주 구조가 보이죠. 일단 해진 구조가 보입니다. 해진 구조는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듯이
지금 위의 사주에서는 신축이라는 에너지가 있었고, 여기 사주는 해진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해진은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신금이 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월고조가 해묘미 삼합 이렇게 돼서 해묘미 삼합이 강조하는 뭔가 연구를 한다거나, 그렇죠, 계속 결과를 떠나서 공부에 열중한다거나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와 그리고 여기 천간에 무기, 이런 구조도 보이네요. 아까 위에 사주의 특성은 천간에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주는 무기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임임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의 사주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존감을 먹고 사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학생은 무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도 자존감이 중요한데, 임과 다른 경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임임 학생을 칭찬할 때는 우리 아이는 이래, 우리 딸은 이래, 이렇게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을 살려주는,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무기 구조는 같은 칭찬이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은 개인의 특별한 것,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뭔가 차이가 나는 것, 좋은 점, 이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죠? 임임은 칭찬은 칭찬인데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칭찬이고, 무기구조는 칭찬인데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점, 동일한 것으로 칭찬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점을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점, 이거를 칭찬해 주면 훨씬 아이와 공감을 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을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할까? 자기 만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은 또 물론 무토가 해수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봄, 여름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토전을 제공하는 봄, 여름의 토인데 해월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죠. 또 해월에 필요한 것은 신금종자가 해월에 풀리는, 그래서 목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연주에 신금이라고 하는 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해수에 풀어진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정화의 열기가 신금 시종자를 자극해서 임수나 해수에 풀려서 목을 내놓는 이런 구조가 가장 좋은데,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시간에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좀 애매하죠. 그래도 신금이 해수에 풀려서 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중 을목이 있고 나름, 그 다음에 사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름 흐름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번 사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름 좀 안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2번 사주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학생을 소개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을 더해주면 훨씬 아이가 좋은 느낌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초중 시기에 부모로부터 안정감이 있다, 또는 뭐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이러이런 점이 좋아, 이런 칭찬을 받으면 훨씬 더 성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잘하도록 체근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안 맞는 거를 불만을 제기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맞추고 공감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